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김포, 파주 등 4곳의 접경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천 봉쇄하기로 했는데요. 김포시는 대북전단 처벌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 주민들의 삶과 재산이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최재효 김포시 평화교류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접경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시켜달라고 통일부에 건의했고 또 정화연 김포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처벌 법령을 만들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김포시에도 이 대북전단 살포가 자주 일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려주세요. 김포시에서도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은 김포시 월곶면과 하성면 두 군데 지역이고요. 네. 그중에서도 월곶면에 있는 문수산 주변, 그 주변에서 대북전단이 자주 살포되어 왔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번에 걸쳐서 대북전단이 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네. 오는 25일에도 살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게 되면 일단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위협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민간인하고 군인들이 실제 군사 포격 뭐 이런 것으로 사망했던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 네. 바로 뭐 강화 옆에 있는 옹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또 연천에서 2014년도에 대북전단을 날리는 그 대북전단을 향해서 고사포를 조준 사격했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오래전 일도 아니고 또 남의 일도 아닙니다. 뭐 연천이래 봐야 뭐 파주 옆에고요. 네. 특히 2015년에 이제 전단은 아니지만 대북 확성기 때문에 남북 간에 이제 포격을 막 주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이 접적 지역 그러니까 민통선 지역에 있는 주민 전체에 대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었고요. 그 당시 한 2천여 명의 주민이 며칠간 지하다 표소에 피난해가지고 네. 말 그대로 뜬 눈으로 공포에 떨면서 밤을 지새야 됐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생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우려스러움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이렇게 사실 저는 뭐 그쪽 지역에 직접 사는 주민은 아니라서 네. 이렇게 직접적인 체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이게 안타깝고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일 텐데 언뜻 생각하면 또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 좀 떠오르지는 않는데 정 기자가 직접 실제로 취재를 했잖아요. 어떻게 느끼시던가요? 일단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돼서 어쨌든 북측에서도 강화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화도 접경 주민 같은 민간인 2명이나 사망했던 그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김포 같은 경우는 2013년 김포시 애기봉 선탕트리 조경사회적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경 주민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어떤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네. 또 어떻게 나올지 상동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위협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코로나 사태로 해서 또 경제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강화도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관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좀 더 이중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다. 놀러 가서도 안 된다라는 어떤 또 인식 근데 자체도 너무 이슈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 더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위험한 쪽에 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포시 접경 지역 2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해에 김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대북 전단지가 뿌려지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매해 2회에서 3회 정도 파악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포하는 추세를 분석해 보면 2018년도까지는 한 번 뿌릴 때 한 30만 장 정도씩 뿌렸고요. 네. 작년 2019년부터는 50만 장씩 뿌려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에는 또 100만 장 살포가 예정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헌법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제 최상위법이 헌법이 이렇게 보장돼 있으니까 이 탈북단체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는 여기도 또 다른 북한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에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또 4.27 공동합의를 또 북한에서 예비되고 있는데 그동안 또 좀 정부는 어떤 것을 했느냐 이런 액션을 또 이제 와서 김여정 노동자의 부부장이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이게 법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정치적으로 또 북한에 놓여진 상황.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답이 안 나온다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어떻게 될지 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노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국에 또 결의될 수도 없고. 근데 본인들은 지금 현재까지 유엔 제재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타개하기 위해서 또 남한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액션이 취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제스처를 취해서 북한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북전단을 뿌리시는 탈북민 단체분들에게는 표현의 자유, 기본권의 문제이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일상에서의 안전 그리고 나의 생명 이것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입니다. 이것은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그동안 계속되었던 군사적인 위협, 충돌 이것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2015년도에 뭐 북한 직동포 직접독기 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경찰에서 이제 제지를 했었습니다. 네. 임진각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나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았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고요. 최종적으로 2015년도에 판결이 나왔는데 의정부 지법은 이민 그 대표자의 탈북민 단체에 대한 패소를 결정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극박한 위험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고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뿌리는 입장과 또 거주하는 네. 입장은 다르다는 판결 내용도 있다는 설명도 해주셨어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김포를 비롯해서 접경 지역 4곳을 위험 구역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서 단속하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지난 12일이죠.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쨌든 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 금지해서 불법행위 원천 봉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어떤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가 적발할 경우는 현명부 체포해서 이권토록 하는 가능한 모든 행정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2일 날 오전에 경기도청에서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안을 발표했는데요. 경기도는 일단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그리고 차량 이동, 그리고 가스 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 행위 사전을 차단, 그리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서 단속과 수사, 그리고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대북 전단 살포를 도민 생명 위협 행위로 간주해서 김포, 고양, 그리고 파주, 연천 등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는 대북전단 살포 이후로 이적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서 수사 후 이권 조치하는 강력 대처를 지금 내놨고요. 네. 또 사전 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5개 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포 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 비용을 다 이제 부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 쌀 들어있는 페트병 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 수명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해서 직접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할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특단의 조치를 도가내 놨습니다. 경기도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이런 어떤 방지책들이 좀 방지 효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먼저 이제 경기도의 대책도 있었지만 그 전에 통일부에서 10일에 북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 대표를 고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그 절차에 착수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 경기도에서 기자님께 설명해 주신 대로 경기도의 계획을 발표했고 또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그 강화군과 웅진군 일부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동일한 계획, 유사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뭐 이러한 정부나 광역 지방 정부의 조치들을 가지고 조치들로 탈북민 단체가 응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일부의 조치가 나온 이후에 탈북민 단체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에 발표한 바를 봐서도 그렇고 그동안의 뭐 여러 행동들을 봐서도 그렇고 그 대북 전단 살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 있는 시군들은 정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령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하영 김포시장이 규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현행법상에도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입장이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또 공유수면관리법, 항공안전법, 북한 인권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 법 신설을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북이 대북 전단 살포를 처음으로 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합의가 된 것이 1991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인데요. 네. 그 남과 북이 1991년도에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그해 12월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고 이 합의서 3조에 보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하고 거기 규정을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는 전단 살포 중지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돼 왔고 이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서 북한에서 조준 사격을 하겠다 이런 위협이 되고 또 뭐 실제로 총격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그럴 때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왔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도 정부의 그런 조치들, 경기도의 그런 조치들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표현의 자유의 문제다. 뭐 또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들이 아직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은 사실 한국 전쟁이 있은 이후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사는 지역에서 또 불편하고 그 고통스러움을 묵묵히 감내하시면서 여태까지 살아오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판문점 회담이 있고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희생하셨던 그 희생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좀 사는 게 나아지지 않을까? 조금 우리 사는 지역에도 조금 이렇게 뭐 전면적인 개발은 할 수 없겠지만 조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주민들 간에 확산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북에서 나오는 담화나 조치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과 불만들이 주민들 간에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사실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김포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법령은 단순하게 대북 전단을 못 부리게 해달라 이런 거를 넘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희생한 만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 접경 지역을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어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계획까지 그 안에 넣어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10개 시와 군이 있는데 그 시와 군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네. 정하영 김포시장께서 협의회장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10명의 시장군수께서 모두 동의하셔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해서 지난 6월 4일 날 통일부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장관께 그 건의서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탈북민 단체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쨌든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2부장이 이 탈북민 관련 대북 전단 살포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거든요. 그래서 탈북민인데 이분하고 통화를 했을 당시에 오히려 통일부, 그러니까 이 박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가 왜 북한의 입장을 자꾸 대변하는 통일부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아니면은 최근 빈부장대에서 북한군이 우리를 향해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철원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조준 사격해서 한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됐을 때도 한마디 없던 통일부가 이제 와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접경지역 주민들 운운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냐?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또 지난달 23일 날 노동당 제7기 4차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 핵무력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북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린 풍선에 전단 말고 수류탄을 넣었냐, 전단만 넣었다. 그럼 이것이 뭐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뭐가 위험한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김일성이 시건방진 여자가 말 한마디 한 것 같다가 왜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을 했고요. 또 다른 이 박상학 대표 동생이죠. 박정호 대표라고 있습니다. 박정호 대표는 큰샘 방과후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강화도에 이제 쌀을 보내는 분이에요. 이렇게 페트병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10,000개나 강화도에서 한 300km에서 500km 정도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페트병 하나에 2kg 정도 들어갑니다. 한 500개 정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도 통화했을 당시 얘기하는 거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 말 없고 그 전까지는 경찰 그리고 정보경찰, 그러니까 정보관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경찰 그리고 군과 협조하에서 이런 거 다 보냈는데 왜 이제 갑자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협조를 그러니까 했었나요? 그거는 그들의 주장이지만 그것도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네. 하여튼 이런 주장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어쨌든 또 순교자의 소리라는 또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이 기독교 단체도 지난달에 살포를 하다가 주민들이 막아서 강화도에 막혔는데요. 근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약간 종교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다 해서 연간 4만 건의 선교경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을 때 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전단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이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삐라의 매단 풍선이었던 이재명 같은 경우는 150만 원 하더라고요. 그 풍선 하나에 150만 원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떠나는 게 많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는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건데 또 다른 걸로 통해서는 이것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애매하고요. 중국을 통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을 보내신 분들은 이 강화도나 이쪽에 보내면은 북한 주민들이 해안까지 그걸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얘기 들어보면 또 그들만의 소식통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만의 또 그 체계적인 그런 연락통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번 좀 보고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는 지금 뭐 드론으로 날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경찰도 24시간 대응 체계에 나섰다고 하죠. 25일에 이 전단지 살포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박상학 대표나 박정호 대표 전화를 했는데 받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문제는 어쨌든 경찰서에서 이제 연천 같은 경우는 18곳 그리고 김포는 전화를 해보니까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투입은 안 했지만 2곳 정도를 지금 경찰병력들이 24시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의경이나 이제 병력을 투입 받으면 곧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도도 마찬가지로 다 곳곳에 다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16일 오늘도 이제 통일부 차관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뭐 해경청장도 오늘 가서 현장을 보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제가 볼 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으로 생각하면은 드론으로 날릴 생각을 하고 그것이 풍선이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풍선 크기도 상당히 큰데 이걸 굳이 적경 지역에 날릴 수 있을까 그들이 차라리 적경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 아니면 도심지역에서 날려도 충분히 문제가 되거든요. 고층 빌딩에서 날려도 상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적경 지역에서는 이미 다 병력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해봅니다. 지금 시 차원에서 김포시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주민들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께 신고망을 좀 신고해달라 말씀드려서 24시간 체제로 신고망도 운영할 계획이고 주민들께서 뭐 취약지로 선정된 데를 자율 순찰 활동도 펼치고 계십니다. 경기도는 물론이고 경찰, 군 이런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놨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의 입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달 말 또 대량의 대북 전단 살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